아마 대부분 친구나 연인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다들 이런 자세로 찍죠? 심하면 이렇게도 찍고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찍으면 칭찬받아요. 안녕하십니까, 패션 투보 사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사진 잘 찍는 법과 포즈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 채널은 패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구독을 하는 채널인 만큼 평소에 패션 데일리룩을 어떻게 찍는지, 포즈는 어떻게 해야 어색하지 않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7월은 휴가철인 만큼 다들 여행 계획 하나씩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어떻게 찍고 나는 또 어떻게 찍히지?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면 여행지에 가서 인생샷을 건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카메라만 들이대면 당황해서 표정도 굳고 자세도 이렇게 딱딱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컨텐츠 정말 얻어갈 게 많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사진을 잘 찍으려면 카메라의 렌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렌즈는 구형이면서 크기가 작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동그란 렌즈로 네모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굴절 현상이 생기는데요. 핸드폰 바깥쪽 부분에는 확대가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안쪽 부분에는 굴절 때문에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려면 얼굴은 중앙에 두고 길어 보이고 싶은 다리 부분은 발끝을 사진 하단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신다면 비율이 좋아 보이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건질 수가 있죠. 반대로 비율이 정말 안 좋아 보이고 싶으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데요. 얼굴은 크고 다리는 짧아 보여 마치 가분수 같은 인상을 주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서는 축소 효과, 외곽에는 확대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인스타에 올릴 만한, 카톡 프로필에 올릴 만한 사진을 건지고 싶으시다면 화면 맨 밑에 발끝을 맞춰주시고 얼굴을 중앙에 두셔야 얼굴은 작아 보이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는 실제보다 비율 좋아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야 여행지나 카페에서 사진을 찍을 때 풍경도 훨씬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그대로 업로드하지 마시고 정방향이나 4:5 정도로 윗공간을 잘라서 업로드를 하신다면 전신샷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핸드폰 기본 카메라들도 화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롭해서 업로드해도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땐 사진을 찍는 사람이 카메라를 어떤 각도로 들고 있는지 그 점도 정말 중요한데요. 비율이 좋아 보이게 찍고 싶다고 가끔 보면 앉아서 올려보는 형태로 사진을 찍거나 거의 누워서 찍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찍으면 확실히 길어 보이긴 한데 누가 봐도 비율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밑에서 촬영했다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진이 나와요. 신체의 밸런스도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이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렇게 찍으면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 턱살이 굉장히 부각되게 되거든요. 좀 통통하신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턱 밑에 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아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턱살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얼굴은 뚱뚱하고 커 보이고 심할 땐 이 목과 얼굴의 경계선이 사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써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는데도 똥손이라고 구박을 받게 되죠. 물론 속으로는 야, 너가 살쪄서 그렇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진이란 게 또 잘 찍어줘서 칭찬받으면 사진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비율이 좋아 보이는 사진을 건지고 싶다면 너무 이렇게 아래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배꼽,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사진 촬영을 하신다면 비율도 좋아 보이면서 턱도 갸름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좀 더 길어 보이고 싶으시다면 이 카메라의 높이를 내려가지 마시고 옆에서 봤을 때 몸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촬영을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비율이 좋아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스타그램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일 건데요. 이거는 진짜 대부분이 모르는 꿀팁인데 한번 방출을 해볼게요. 앉아서 촬영할 때 사진 꿀팁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 찍으면 비율이 좋아 보이게 나온다고 앉아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도 똑같이 아래에서 찍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세요. 저도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사진을 다들 이렇게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도상 다리 부분이 짧게 나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피사체가 앉아있을 때 비율이 좋아 보이게 담으려면 오히려 위에서 내려 찍는 느낌으로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리 부분의 면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비율이 좋아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도가 마음에 드실까요? 애프터 사진이 마음에 드신다면 앉아있는 피사체를 찍을 땐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잘 찍히기 위해서는 사진을 잘 찍히는 법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 알고 가시면 좋을 팁은 원근감인데요. 제가 만약 셀카를 찍는데 이렇게 얼굴은 내밀고 어깨는 말고 사진을 찍게 되면 정말 어조비 같은 대두 사진이 찍히게 되죠. 하지만 얼굴은 이렇게 뒤로 빼주고 어깨를 펴서 셀카를 찍게 되면 얼굴은 작아 보이면서 어깨는 넓어 보이는 그런 셀카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렌즈의 굴절 현상을 이해를 하신다면 셀카를 이렇게
이렇게 찍진 않으시겠죠? 이렇게 찍으면 얼굴에 굴절 현상이 생겨서 이마는 이상하게 길어 보이고 얼굴은 정말 꽉 차서 얼굴이 정말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셀카봉을 활용을 하시거나 친구나 연인한테 부탁해서 인간 셀카봉 모드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괜찮겠고, 이렇게 벽이나 소지품 같은 걸 활용해서 기울기를 만든 후에 조금 더 멀리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배경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셀카의 분위기도 더 잘 살게 되고 얼굴이 작아 보여 비율이 좋아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셀카를 찍을 때도 원근법을 잘 이해해서 찍어주신다면 좀 더 마음에 드는 셀카 사진을 건질 수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신샷을 찍을 때도 원근법은 정말 중요한데요. 포즈를 취할 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앞으로 나와서 그냥 차렷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한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빼고 짝다리를 짚어서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차렷하고 촬영했을 때보다 다리의 노출 면적이 많아져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이나 연예인들도 많이 쓰는 포즈죠.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하자면 다리를 살짝 교차해 주시고요. 상체는 살짝 뒤로 빼주신다면 얼굴은 뒤로 가 있고 다리는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겠죠.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옆으로 만약 측면 사진을 찍으신다면 살짝 뒷발을 빼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히신다면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겠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찍은 사진 남자든 여자든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벽이 있을 경우 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살짝 벽에 기대고 골반과 등은 붙여주시고 발은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다리가 노출되는 면적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머리와 몸은 뒤로 빠져있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여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 알아가시면 좋을 팁은 자연스러운 포즈. 사실 포즈에는 정답은 없지만 잡지 화보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보면서 많이 따라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행지에 가서 인생샷을 건지고 싶으시다면 미리 마음에 드는 포즈를 스크랩하셔서 사진 찍기 전에 보고 따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어깨 프레임이 더 넓어 보이고 싶은 게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포즈로는 살짝 어깨를 이렇게 내밀고 손은 이렇게 허리에 올리곤 하죠. 그러면 그냥 차렷 자세보다 시선을 옆으로 분산시켜서 프레임도 더 넓어 보이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찍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끔 쇼핑몰 모델들을 보면 손을 머리에 이렇게 올리거나 허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옆으로 프레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의도하죠. 다음은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히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일명 워킹 포즈라고도 하고 파파라치 컷이라고도 하죠. 꼭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사진을 촬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찰칵 뒤로 찰칵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걸어가는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꼭 카메라를 응시할 필요 없이 이땐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의자에 앉는 상황인데요. 의자에 앉을 때도 꼭 이렇게 의자에 쏙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허벅지가 상당히 눌리게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평소보다 더 두꺼워 보일 거예요. 의자에 앉았을 때 포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의자에는 살짝 걸터 앉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발은 이때 쭉 뻗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얼굴은 조금 뒤로 가고 턱도 당기시고 해야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비율도 좋아 보이게 되죠. 여기서 추가로 다리를 이렇게 꼬우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 눌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땐 종아리를 살짝 이렇게 띄어서 포즈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아리 쉐입도 예쁘고 다리도 예뻐 보이게 돼요. 이 버티는 코어 힘이 없으면 조금 포즈가 어렵겠지만 사진을 위해 몇 초 정도는 참을 수가 있겠죠. 인스타에서 예쁘게 나온 사진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이런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시선 처리. 남성분들 중 사실 대부분은 촬영에 어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힐 때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해 두시면 좋을 점은 꼭 이렇게 카메라 정면을 응시할 필요는 없답니다.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면 굳이 카메라 렌즈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질 수 있고요. 몸 방향과 시선을 반대로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표정인데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어서 사진을 찍어 주신다면 좀 더 분위기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건질 수가 있답니다. 평소에 웃는 모습은 많이 해두면 해둘수록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과 잘 찍히는 법, 제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똥손이라고 평소에 구박을 받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반복 시청을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